한성주 시사브리핑, 어게인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랜만에 루토 500주년 종교개혁을 다녀오셨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방문기를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온 것 감사드리고, 오늘은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진호 사건은 10월 20날 사라졌다가 27일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서야 국방부 장관은 알았다 하고 해경청장도 해군참모총장도 그것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령과 같은 홍진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지금 연합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박을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 정부는 몰랐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종북 간첩단들이 이 일을 꾸몄다면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모르는 일이 지금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보의 구멍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어느 간첩의 수괴가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수색 작업 등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는 거가 이 정부의 현재 있는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수부에서 발표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주일간 납치 몰랐다니 깜깜이 정부 질타, 이게 정부 간첩단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조선일보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 한중 관계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중국이 발표를 합니다. 중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대변인도 관계 조속한 안정을 원한다. 강 외교도 곧 양국 관련 소식이 발표될 것이다. 문 대통령 연내 방중 가능이 있다. 오늘 양국 육자회담 대표협의 특허청 등 정부 교류도 본격화되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반미 친중의 정권, 문 정권이 벌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미 국방 매티스 국방장관이 헬기 타고 판문점 갈 때 서울 아파트촌을 둘러보고 탱크 진지도 둘러봤다. 뉴욕타임즈지는 북위협 앞 취약성을 확인했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행동 나섰을 때 북보복 가늠해 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MBC 전 사장 방문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방송장악 의혹을 수사하고 일부선 현 MBC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제 문 정부의 시녀가 돼서 보수 불태우기에 전위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 내일 한국에 평창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어제 성화 인수식 리허설 행사가 열렸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채화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내일 한국에 온다. 11월 1일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을 밝힐 불꽃이다. 그래서 실로 30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하겠다. 미국 MD도 우리가 같이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 군세 동맹도 안 하겠다. 이게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이죠. 중국의 20개월 사드 갈등 봉합 명분 주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 장애물 넘은 듯하다. 중국이 요구한 앞으로의 약속,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질문하고 강 외교가 답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중국 강 발언의 즉각 논평, 한국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이것은 중국의 요구에 의한 이 각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부 사과는 거부한 듯 사드는 안보 주권이 걸린 문제다. 자, 반미 친중의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이 강경화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즉시로 중국의 외교부가
그것을 환영하는 이것을 통해서 반미 친중의 정권이 벌리는 이 줄다리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드에 맞불 러시아 S-300 두려와 한반도를 감시하겠다.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페이트리엇보다 우수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산둥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탐지할 수 있다. 왜? 700km를 탐지하니까. 환구망은 이날 러시아의 S-400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또 산둥반도에다 S-400을 또 갖다 놓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오랜만에 갈루치를 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대사인데 북핵 문제 풀려다 전쟁 날 수도 있다. 단 아직 모든 수단 다 쓴 건 아니다. 뭐 수단 쓴 적이 없죠. 문 대통령 트럼프 정상회담 때 다른 방향 가는 모습 보여서는 안 돼. 북은 그런 한미 동맹 균열 원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북 정권이 한계가 뭐냐?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하면 지령을 따라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11월 7일 날 트럼프와 문재인 간의 이 회담에서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갈루치가 이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매티스 과장하는 사람 아니다. 그의 말은 액면 그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매티스가 문재인 정권에게 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얘기가 전해졌는지는 언론에 나오는 것은 요만큼 나오고 사실상은 엄청난 얘기들이 죽어가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그걸 조율하러 들어왔으니까. 송영무, 이건 안 하겠습니다. 송영무, 홍진호 북나포 언론통해 알아. 야 직무유기 맹폭. 그래서 홍진호 나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보고 안 된 경위 등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해군 참모총장도 몰랐고 해경청 제가 잘못 흥진호가 맞습니다. 흥진호. 그래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국방부와 해군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국민에게 공개한 뒤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깜깜이 정부로 명명한다고 했다. 자, 이게 왜 깜깜입니까? 그 밑에서 누군가는 보고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던 이 핵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문제네요, 진짜.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자, 사드 추가도 안 한다. 미 MD에도 우리가 같이 참가하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안 하겠다. 강경화 외교, 중국의 20개월 사드 갈등 봉합 명분 주는 발언, 방송법 개정엔 침묵하고 MBC 경영진 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민주가 야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진 여당서 7명, 야당서 6명 추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장을 선출, 야 반대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불가하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물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제 깨려고 한다는 거죠. 야 정권 잡으니 마음 변했나? 과거 정권 적폐와 뭐가 다르나? 정권 영향력 확 줄이자는 방송법 개정안 미루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리가 없죠. 지금 방송을 다 장악했는데 50대 언론사 사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이 관련된 이 상부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해서 언론을 주무르고 있죠.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당 공영방송 사망했다. 상복 차림으로 국감. 민주당 위원장 맡은 야 의원이 편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충견들만 난무하다. 요즘 검찰 개판됐다. 홍준표 씨는 검찰에 있었는데 전 정권 수사에 검찰이 힘쏟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이 특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엮어놓고 또 이재용 우리 삼성 부회장을 잡아 엮어놓은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돼서 지금 칼춤을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홍준표 씨는 충견들만 난무하고 전 정권 수사에 검찰이 힘쏟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대우각성하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씨가, 검찰 출신 홍준표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장부 내놔라. 검찰 압박에 기업은 지쳐간다. 이게 기업이 지쳐가는 정도가 아니고 기업을 지금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년 넘게 수사, 기업들 핀셋 아닌 몽둥이로 때려잡듯 수사한다. 뭘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다 뒤지겠다 이러고 있으니 기업들이 영수증도 5년 보관이잖아. 왜 10년 거예요? 그렇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수사 올 들어 MB 정부 때까지 확대, 10대 그룹 모두 수사, 재판 진행 중 10대 그룹 때려잡아서 나라 경제를 거덜내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지금 방침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경죽보불의 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불확실성에 연말 인사 못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 오해 살까봐 기부 협찬까지 위축. 참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만 8건 적폐 전담청된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투자자 장모 씨 고발로 수사가 또 들어갔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위 수사 의뢰로 수사가 되고 있고,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정부죠. 국정원 개혁위 자료 이첩 등으로 수사 들어가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조사위 수사 의뢰로 수사에 들어가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해 4월 경실련의 고발, 올 3월 특검의 수사 자료 이첩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원 개혁위 수사 의뢰로 이래서 지금 적폐 전담청된 중앙지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수공안부 전원 투입, 전례 없는 대대적 검찰 동원됐다. 전 정권 국정원 지휘부 대다수 출국 금지 구속 상태, 김관진 등 거물급도 수사 대상, 조만간 채용 비리 추가될 듯. MB 다스 자금은 고발 수사, 적폐 수사 올해 못 끝낼 상황, 일부 검찰 수사 하도급 기관이냐? 하도급 기관이죠. 박 정부 때 국정원 문학의 8,500명 검증, 348명 문제 인물로 분류했다. 국정원 개혁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 안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리스트 없이 일이 됩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망쇼,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지금 이 짓을 문재인 정권이 온 정열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설입니다. 혁신으로 일자리 폭발 미국, 철밥통 노조 천국 한국. 그래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1년 새 직원 24만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한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기업 구글의 직원 수는 1년간 17% 1만여 명, 페이스북은 43% 6,100여 명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선 이런 첨단 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자, 나토, no action, but talk only. 문 정권은,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피해라며 노사 상호 양보를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은 이미 더 내올 것도 없다. 기업 죽이기를 지가 해놓고 기업이 더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야, 이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 나토면은 괜찮겠어요. 노 액션, 토크 온이면 괜찮겠어요. 토크 온이 해놓고 행동은 반대, 오퍼짓 액션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복지 과속으로 2060년 나라 빚이 3,400조 원 더 늘어난다. 이게 지금 나토면 덜한 겁니다. 오퍼짓 액션, 토크 온이. 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문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예상보다 3,400조 원 더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국가 채무가 일경 5,499조 원으로 불어나 GDP 거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지금 국가 채무는 GDP의 3분의 1 정도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데 이게 재정불량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워서 얻는 것이 재정불량국으로 만드는 일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선일보의 간첩단 임원진이 지휘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정쟁에서 떼어내는 법안 처리가 방송 정상화다.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공영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강요받는 기관이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골맞다. 여당이 만든 방송법 개정안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 측이 손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이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장 선임된 이사진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이것으로도 공영방송은 정쟁에서 분리돼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이지스함 잠수함 설계도 북해커에 털렸다. 이거는 간첩공화국입니다. 간첩공화국입니다. 흥진호가 올라갔다가 이제 북한에서 발표해갖고 이제 풀어준다 석방한다 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는 국가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중간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 종북 간첩단 거물을 잡아내야 됩니다. 어디에 과장직을 하고 있던 국장직을 하고 있던 이놈 한 놈이 지금 나라를 개판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대우조선 해킹 4만 건 자료 유출 다 가져간 겁니다. 군함 전투체계 등 기밀 60건 포함, 북해군 핵심 전력 강약점 파악, 유사시 해상 킬체인 무력화 우려. 야, 이 지경이니 간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내부에서 동조자가 있으니까 해커가 들어와갖고 그 비밀번호 가지고 패스워드 가지고 들어가갖고 다 뒤져갖고 다 가져간 이런 세상을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간첩공화국 전 시스템을 장악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언론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저 박지원이가 끌고 올라가서 문광부 장관하던 박지원이가 끌고 올라가서 이미 충성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종교계도 할 것 없이 다 장악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죠.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 기간 중 성사를 추진하겠다. 사드 갈등 관련 좋은 소식 곧 발표하겠다. 중외교부 관계 발전 궤도 원한다. 친중 반미 문 정권이 벌이는 일입니다. 사드 더 이상 추가 안 된다. 반미입니다. 또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 안 하겠다. 그리고 또 뭐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반미 친중 정권이 노골화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에 이 문재인은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지만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이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풀자 고위 채널 공감대, 장관급 경찰 등 교류 재개, 내달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추진한다. 신임 육자 대표 오늘 상견례 만찬, 내달 여야 의원단 베이징 방문, 탕자 쉬안 등 전현직 고위직 면담, 중외교부 사드 관련 질문 답변 때 결연히 반대 철수 촉구 표현 안써. 제인 돈 워리 부쩍 가까워진 트럼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가짜 언론들이 북한의 지령에 춤을 추고 있는 이 가짜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긴장 관계가 존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최종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겁니다. 북우방 김정은의 의례적 축전도 30% 급감했다. 정권 수립일, 당 창건일, 구구절 10집절 30건 그쳐 제재 국면 북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회장이 이혜진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입니다. 네이버 창업주 국감 첫 증언 출석을 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 이혜진, 네이버 언론과 다르다. 야당 국민의 눈, 귀 가리는 사기극을 펼쳤다. 네이버가 답변 피하니 네이버 언론과는 다르다. 야, 검색 광고, 유전 앞줄, 무전 뒷줄, 이 구글 등 세계에서 하는 방법이다. 한국당 검은 정장 차림 국감 복귀했다. 문정부소 공영방송 사망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사망이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없느니 이게 반역의 언론이 돼버려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이제 국민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권력 집중 대통령제가 적폐의 뿌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력 집중 대통령제가 적폐의 뿌리가 아니라 종북 간첩단,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종북 간첩단이 적폐의 뿌리입니다.
종북 간첩 잡아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여기에 동원된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임채정희 전 국회의장, 김형호 전 국회의장, 이원종 전 대통령 정부 부속수석관, 유인태 전 대통령 정부 정무수석 비서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호 전 한국당 한국정당 학회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이 사람들을 다 내세워갖고 개헌으로 가는데, 이 개헌이 무슨 개헌입니까? 개헌의 저의라고 썼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이가 들어가서 김정일이 하고 뭘 했습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겠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이가 문재인 끌고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6.15 공동선언을 지지한다. 그걸 하겠다. 그럼 이게 뭡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가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종북 간첩단 그리고 그의 약점이 잡힌 사람들을 다 끄집어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헌은 쥐약입니다. 개헌은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종북 간첩단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도 JTBC의 손석희와 이런 자들이 엮어내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개헌을 통해서도 넘어갑니다. 핵심 전력, 북에 해킹당한 해군, 그렇게 태평해도 되나? 이게 해군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임종석의 문제고, 이것은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을 지금 어떻게 농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판 치고 있지 않습니까? 흥진호 사건 하나만 봐도 국정농단은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공화국입니다. 여기 뭐라고 썼나 한번 볼게요. 세계적으로 군사적 위협과 공갈, 가짜뉴스, 사이버 파괴, 교란 공작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한창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협박과 사이버 심리전까지 펴며 한국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릴 수 있다. 네버! 혼란의 도가니 속에 이미 들어갔다, 이 바보들아. 그리고 모든 언론을 북한의 김영철 대남 통일전선 부장이 통제하는 걸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제는 바른 말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라, 이 언론인들아.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정치적 댓글 동작에 동원됐다. 사이버 사령부의 위상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대응 정책과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지휘 체계까지 민관군 통합 차원의 큰 그림 아래 종합적인 사이버 국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언론들아. 이제 언론이 장악돼서 언론이 바른 말 못하니까 이게 지금 하지 않느냐. 사이버 사령부 맞다, 네 말은 맞지만 그것은 국지적인 것 중에 국지적인 것이다, 이 바보들아. 당리당략에 오염된 국감, 예산국회에선 국민만 보라. 13일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청와대가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희수 고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헌재 국감이 파행됐다. 이게 문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김희수 안 된다고 했으면 빨리 다른 사람을 세워갖고 지명을 받게끔 해야지.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한 자를 그래도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안하무인이고 국민을 졸로 보는 문재인 정권 임종석 실장 체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항의해 26일부터 국감을 보이콧했던 한국당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나흘 만에 복귀했다. 국감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 등 집안 문제로 시간을 허비했다. 지금 보수 불태우기 위해서 박지원 당과 김무성 당, 유승민 당이 지금 통합한다고 하고, 야당은 쪼개져 갖고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국감 참석 안 하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도 4분 오열돼 갖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될 태극기 부대가 홍준표 공격에 모든 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왜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은 비판하지 않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왜 홍준표 대표만 까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 씨 잘못한 점 있고 잘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호를 끌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흥진호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까야지, 태극기 이 부대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태극기 부대가 각성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는지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과연 안전한 것인지 김정은이의 참수작전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간첩단, 고위직에 있는 종북간첩단을 시켜서라도 참수작전을 벌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세계대전 황태자 한 명을 오스트리아에서 저격함으로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 흥진호를 이 10월 20날 올려보내서 27일 날 받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고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호하는 측이 이제 대한민국의 경호 측하고 미국의 경호 측이 협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경호 측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그 체면상 니들 경호를 믿을 수 없으니 못 오겠다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동선이 이미 알려진 데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든지 테러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 정부 경호 이거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경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흥진호 사건을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도 해군 참모총장도 해경청장도 모르는 가운데 북에 올라가서 납포됐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석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0일 이 천하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언론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 안 하고 잠시 나왔다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11월 7일 아주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곳에서 점화될 수도 있는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격 행위를 할지 예를 들면 제가 다리에다가 이 다리 밑에 저걸 해갖고 북괴군은 지하에서 이 다리 하나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하나가 주저앉히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가던 그것이 다리에서 이래 됐다. 이건 우연의 일치다.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들어와서 잠수함은 보이지 않지만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들어와서 지금 참수작전을 하고 이렇게 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인이라고 하는 저 또라이가 무슨 일을 할지 저쪽을 한번 비춰볼까요? 같이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북한에서는 갈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양새상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아마 당장 그 중국 공산당 대회 때문에 북한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생각은 좀 접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가 완전히 이기 체제가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머지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좀 우습게 본다라는 우려를 우습게 볼 거라는 우려를 자, 지금 저분이 논평하고 있는데 시진핑이는 김정은이를 못 말리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SLBM 뒷날개를 갖다가 대주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해서 SLBM을 이제 개발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시진핑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서 자기들 앞에서 입술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자기들의 이빨이 튼튼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시진핑이를 이제 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가 바른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줄 것이다? 아닙니다. 시진핑이가 땅굴에 대비하시오 한다면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땅굴 전략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땅굴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납포할 계획까지도 저는 다 브리핑을 받아서 알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님, 중국에 가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중국은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북한을 핵무장을 했고 또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땅굴로
미국 사람 25만 명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갈 일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외국에 나가도 저희 삼성 다 삼성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모두 삼성을 알아주고 또 대기업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 경제 죽이기, 또 방송도 장악하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보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지 정말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 늘 걱정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흥진호 사건 하나로서도 우리는 안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게인 한성주 시사브리핑 윤에스더 PD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주 시사브리핑 어게인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랜만에 루터 500주년 정교계획을 다녀오셨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방문기를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다녀온 것 감사드리고, 오늘은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진호 사건은 10월 20날 사라졌다가 27일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서야 국방부 장관은 알았다 하고 해경청장도 해군참모총장도 그것을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령과 같은 홍진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지금 연합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박을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상황이고, 이건 우리 정부는 몰랐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종북 간첩단들이 이 일을 꾸몄다면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모르는 일이 지금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보의 구멍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어느 간첩의 수괴가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수색 작업 등등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정부의 현재 있는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수부에서 발표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주일간 납치 몰랐다니 깜깜이 정부 질타. 이게 종북 간첩단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조선일보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 한중 관계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중국이 발표를 합니다. 중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대변인도 관계 조속한 안정을 원한다. 강 외교도 곧 양국 관련 소식이 발표될 것이다. 문 대통령 연내 방중 가능이 있다. 오늘 양국 육자회담 대표협의 특허청 등 정부 교류도 본격화되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반미 친중의 정권, 문 정권이 벌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미 국방 매티스 국방장관이 헬기 타고 판문점 갈 때 서울 아파트촌을 둘러보고 탱크 진지도 둘러봤다. 뉴욕타임즈지는 북위협 앞 취약성을 확인했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행동 나섰을 때 북보복 가늠해 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MBC 전 사장 박문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방송장악 의혹을 수사하고 일부선 현 MBC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제 문 정부의 시녀가 돼서 보수 불태우기에 전위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 내일 한국에 평창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어제 성화 인수식 리허설 행사가 열렸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채화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내일 한국에 온다. 11월 1일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을 밝힐 불꽃이다. 그래서 실로 30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하겠다. 미국 MD도 우리가 같이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삼각 군세 동맹도 안 하겠다. 이게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이죠. 중국의 20개월 사드 갈등 봉합 명분 주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 장애물 넘은 듯하다. 중국이 요구한 앞으로의 약속, 민주당 의원이 국감서 질문하고 강 외교가 답하는 형태로 대응했다. 중국 강 발언의 즉각 논평, 한국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이것은 중국의 요구에 의한 이 각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부 사과는 거부한 듯 사드는 안보 주권이 걸린 문제다. 자, 반미 친중의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이 강경화의 입을 통해서 또 그 즉시로 중국의 외교부가 그것을 환영하는 이것을 통해서 반미 친중의 정권이 벌리는 이 줄다리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드에 맞불 러시아 S-300 들여와 한반도를 감시하겠다. S-3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페이트리엇보다 우수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산둥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탐지할 수 있다. 왜? 700km를 탐지하니까. 환구망은 이날 러시아의 S-400은 미국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며 세계 무기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또 싼뚱반도에다 S-400을 또 갖다 놓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오랜만에 갈루치를 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대사인데 북핵 문제 풀려다 전쟁 날 수도 있다. 단 아직 모든 수단 다 쓴 건 아니다. 뭐 수단 쓴 적이 없죠. 문 대통령 트럼프 정상회담 때 다른 방향 가는 모습 보여서는 안 돼. 북은 그런 한미 동맹 균열 원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북 정권이 한계가 뭐냐? 북한의 김정은이의 지령이라고 하면 지령을 따라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11월 7일 날 트럼프와 문재인 간의 이 회담에서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갈루치가 이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매티스 과장하는 사람 아니다. 그의 말은 액면 그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매티스가 문재인 정권에게 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떤 얘기가 전해졌는지는 언론에 나오는 것은 요만큼 나오고 사실상은 엄청난 얘기들이 죽어가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그걸 조율하러 들어왔으니까. 송영무, 이건 안 하겠습니다. 송영무, 홍진호 북나포 언론통해 알아. 야 직무유기 맹폭. 그래서 홍진호 나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보고 안 된 경위 등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해군 참모총장도 몰랐고 해경청 제가 잘못 흥진호가 맞습니다. 흥진호. 그래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국방부와 해군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국민에게 공개한 뒤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깜깜이 정부로 명명한다고 했다. 자, 이게 왜 깜깜입니까? 그 밑에서 누군가는 보고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던 이 핵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문제네요, 진짜.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자, 사드 추가도 안 한다. 미 MD에도 우리가 같이 참가하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안 하겠다. 강경화 외교, 중국의 20개월 사드 갈등 봉합 명분 주는 발언, 방송법 개정엔 침묵하고 MBC 경영진 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민주가 야 시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진 여당서 7명, 야당서 6명 추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사장을 선출, 야 반대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불가하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물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도 이제 깨려고 한다는 거죠. 야 정권 잡으니 마음 변했나? 과거 정권 적폐와 뭐가 다르나?
정권 영향력 확 줄이자는 방송법 개정안 미루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리가 없죠. 지금 방송을 다 장악했는데 50대 언론사 사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또 이 관련된 이 상부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정부 간첩단들이 장악해서 언론을 주무르고 있죠.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당 공영방송 사망했다. 상복 차림으로 국감. 민주당 위원장 맡은 야 의원이 편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충견들만 난무하다. 요즘 검찰 개판됐다. 홍준표 씨는 검찰에 있었는데 전 정권 수사에 검찰이 힘쏟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금 윤석열 이 특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엮어놓고 또 이재용 우리 삼성 부회장을 잡아 엮어놓은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돼서 지금 칼춤을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홍준표 씨는 충견들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자, 나토 노 액션 but talk only. 문 정권은 문 대통령은 이제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피해라며 노사 상호 양보를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은 이미 더 내올 것도 없다. 기업 죽이기를 지가 해놓고 기업이 더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재인입니다. 야, 이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 나토면은 괜찮겠어요. 노 액션 토크 온이면 괜찮겠어요. 토크 온이 해놓고 행동은 반대, 오퍼짓 액션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복지 과속으로 2060년 나라 빚이 3,400조 원 더 늘어난다. 이게 지금 나토면 덜한 겁니다. 오퍼짓 액션, 토크 온이. 자,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문 지원, 건강보험 확대 등을 위한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예상보다 3,400조 원 더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국가 채무가 일경 5,499조 원으로 불어나 GDP 거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지금 국가 채무는 GDP의 3분의 1 정도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데 이게 재정불량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워서 얻는 것이 재정불량국으로 만드는 일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선일보의 간첩단 임원진이 지휘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정쟁에서 떼어내는 법안 처리가 방송 정상화다.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공영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강요받는 기관이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골맞다. 여당이 만든 방송법 개정안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 측이 손대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이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장 선임된 이사진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이것으로도 공영방송은 정쟁에서 분리돼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이지스함 잠수함 설계도 북해커에 털렸다. 이거는 간첩공화국입니다. 간첩공화국입니다. 흥진호가 올라갔다가 이제 북한에서 발표해갖고 이제 풀어준다 석방한다 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는 국가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중간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 종북 간첩단 거물을 잡아내야 됩니다. 어디에 과장직을 하고 있던 국장직을 하고 있던 이놈 한 놈이 지금 나라를 개판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대우조선 해킹 4만 건 자료 유출 다 가져간 겁니다. 군함 전투체계 등 기밀 60건 포함, 북해군 핵심 전력 강약점 파악, 유사시 해상 킬체인 무력화 우려 난무하고 전 정권 수사에 검찰이 힘쏟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대호각성하고 본래의 검찰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씨가 검찰 출신 홍준표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장부 내놔라. 검찰 압박에 기업은 지쳐간다. 이게 기업이 지쳐가는 정도가 아니고 기업을 지금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년 넘게 수사, 기업들 핀셋 아닌 몽둥이로 때려잡듯 수사한다. 뭘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다 뒤지겠다 이러고 있으니 기업들이 영수증도 5년 보관이잖아. 왜 10년 거예요? 그렇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수사 올 들어 MB정부 때까지 확대, 10대 그룹 모두 수사, 재판 진행 중 10대 그룹 때려잡아서 나라 경제를 거덜내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지금 방침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경죽보불의 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불확실성에 연말 인사 못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 오해 살까봐 기부 협찬까지 위축. 참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만 8건 적폐 전담청된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투자자 장모 씨 고발로 수사가 또 들어갔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위 수사 의뢰로 수사가 되고 있고,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정부죠. 국정원 개혁위 자료 이첩 등으로 수사 들어가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조사위 수사 의뢰로 수사에 들어가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해 4월 경실련의 고발, 올 3월 특검의 수사 자료 이첩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원 개혁위 수사 의뢰로 이래서 지금 적폐 전담청된 중앙지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수공안부 전원 투입, 전례 없는 대대적 검찰 동원됐다. 전 정권 국정원 지휘부 대다수 출국 금지 구속 상태, 김관진 등 거물급도 수사 대상, 조만간 채용 비리 추가될 듯. MB 다스 자금은 고발 수사, 적폐 수사 올해 못 끝낼 상황, 일부 검찰 수사 하도급 기관이냐? 하도급 기관이죠. 박 정부 때 국정원 문학의 8,500명 검증, 348명 문제 인물로 분류했다. 국정원 개혁이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 안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리스트 없이 일이 됩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지금 이 짓을 문재인 정권이 온 정열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설입니다. 혁신으로 일자리 폭발 미국, 철밥통 노조 천국 한국. 그래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1년 새 직원 24만 명을 더 채용했다고 한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기업 구글의 직원 수는 1년간 17% 1만여 명, 페이스북은 43% 6,100여 명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선 이런 첨단 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력 엔진